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꿀이에요. 오늘 얼마 전에 있었던 평가전을 평가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방송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있는가? 네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다 들었어요. 네네. 그들은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제가 좀 중의적으로 뒀었는데, 네. 첫 번째는 협회, 그리고 협회에 있는 여러 직원들, 임직원들을 더불어서 네.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런 코치들, 그리고 선수들. 네. 사실은 저희 지금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대표팀 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에게 또 내비쳐졌고, 그래서 그들은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 네. 사실은 저는 좀 대표팀 또는 축구협회에게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는 뭔데?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또는 당연히 브라질이라든가 뭐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은 적어도 4강 또는 우승까지 넘보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럼 한국 축구는 도대체 목표가 뭔가, 뭐 어떤 걸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질문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충분히 아주 좋은 의미의 제목을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국과 멕시코 경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평가전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분석 이것을 썸머리하는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홍명보 미국 평가전 성과 두 경기 다 경기력이 딱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평가전을 통해서 제가 바라봤던 장점은 기회 대비 득점력이 굉장히 높다. 네. 라는 약간 성과를 또 얻지 않았을까. 다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구 전문가인 저희 제 눈으로 보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와 언론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봐요. 자, 뭐 이번 홍명보호 시작부터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선수 선발 또는 미국 평가전을 이제 출발하는 당일에도 손흥민 주장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제가 실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네. 전신 PD가 처음에 중요하고 이 주제에 대한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일본은 월드컵 우승하겠다.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월드컵에 어떤 목적을 또 비전을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명보의 그 대표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의 중요한 이제 첫걸음을 하는 거죠. 공식적인 이제 네네. 평가전을 시작하는데. 근데 첫 멘트가 그 주장 교체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 교체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던 것처럼 홍재민이라는 기자분이 계시죠? 네. 기자가 뜬금없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홍재민이란 지금 기자이긴 하지만 축구협회 소통위원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 기자회견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손흥민의 주장 교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본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홍명보 감독이 또 그런 이제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뭐 한국 축구의 전술을 찾았다, 한국 축구의 정답을 찾았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한국 축구의 전술이 뭐 과연 이제 3백인가? 네. 사실 3백이 뭐 수비의 숫자를 늘려서 수비를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겠지만, 사실 한국은 뭐 이전부터 고질적인 이제 수비 불안을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사실 이번 평가전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론과 저희 시선에서 간극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3백에 대한 문제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두 경기 끝나고 나서 3백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전술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 또 성공을 거뒀다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두 차례 경기 후에 관전평에서 3백 시스템을 쓰긴 했지만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간극은 홍명보 감독은 3백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또 손톱, 그러니까 손흥민을 최전방에 넣는 완톱 썼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번 두 차례의 평가전은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이나 감독의 전략이나 뭐 감독의 교체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할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나
또 점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얘기할 것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네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술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 멕시코전에서 이제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프라인 넘어온 지점에서 네네. 문전 쪽에 이제 붙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보세요. 한국의 3백 시스템이 성공을 거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것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전 쪽으로 얼리 크로스를 했을 때 그 센터백, 3백을 포함을 해서 한국의 수비 숫자를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명의 맞아요. 공격수가 있죠. 지금 여기 한국에 뒤늦게 점프를 해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관전평 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가서 주전으로 뛸 때와 컨디션, 그다음에 점핑 능력 뭐 이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벌써 머리에 방향을 바꿔놓는 헤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3백 시스템에서 이렇게 수비가 3백이 모여 있고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에도 지금 5백 형태로 돼 있는데 맞아요. 이 선수는 지금 마크맨도 없이 중간에 있고 이 선수도 마크맨이 없는데 숫자만 놓고 있는 지금 4백, 5백 형태가 돼 있는데 이런데도 수비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맞아요. 축구를 보는 글쎄요 전문가인 제가 그날 중계를 라이브로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스치는 거지만 수비 숫자 제가 정확히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마치 쓰리백이 대한민국 축구의 보약이자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환자에게 주는 그 아주 효능 있는 뭐 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헤딩을 해서 요 다음 보시죠. 자, 여기도 네, 보면 첫 헤딩을 번째. 해서 골문 모서리로 볼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수비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2명의 공격수에 우리가 지금 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 경기 후에 수비가 잘 됐다, 맞아요. 아주 좋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술이라는 거는 야성된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위치를 말을 안 해도 이미 기계적으로 또는 알아서 본인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실점 물론 멕시코가 잘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실점 장면만 보면 약속된 전술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골이 전반전 22분 히메네스 2명의 선수가 센터포드를 같이 봤어요. 스트라이커를. 네네. 히메네스 선수가 헤딩 슛을 해서 이제 첫 골을 내주는 장면인데 전반전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스타팅 멤버에 빠졌잖아요. 경기 흐름은 일방적 흐름으로 이제 몰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실점 장면에서도 신 PD가 얘기했듯이 수비수, 그다음에 이제 3백에 지금 쏠려 있고 2백이 지금 윙백이죠. 가담해서 5명의 숫자를 두는 것은 했지만 마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미드필드에서 지금 가담하는 선수도 없이 공간이 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수비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그 택틱이죠. 전술상의 인정감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다음 네. 장면도 멕시코전에 이제 두 번째 실점 장면인데 네. 멕시코의 윙어가 사실은 이 후반 한 70분 뭐 그 언저리서부터는 네. 멕시코 선수들이 우리 선수 수비 진영에서 너무 자유롭게 놀았어요. 자, 거기서 짚을 게 있어요. 자유롭게 놀았다는 것은 후반 전에 선수들 교체했잖아요. 네네. 그죠? 동작골이 터진 것은 후반 94분 정도 되죠. 플러스, 그렇죠. 추가 시간 4분에 터졌는데 왜 이렇게 교체를 5명이나 했는데 전술상으로 후반 정반에 가서 일방적으로 몰렸는가? 네네. 미국 경기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2골을 이긴 것은 착시 현상이다. 상대방은 17개 슈팅을 했고 우리는 5개밖에 슈팅을 하지는 못했다. 네네. 미국은 3차례 정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첫 골을 터뜨렸거나 골을 터뜨렸으면 우리가 경기는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와 경기에서도 2대1로 이긴 상황에서 교체를 하고 나면 미국 경기에 이어서 멕시코 경기 때도 수비에 대한 시스템, 미드필드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멕시코에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그 상황이 됐는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수비 조직이 좋았고 그리고 한국 축구의 어떤 뭐 이런 진면목을 보였다. 미국 경기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만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독이 경기 전에 내가 이게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를 하겠다. 손흥민을 완톱으로 쓰겠다. 오영규 선수를 멕시코 경기 때는 스타팅 멤버를 기용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을 왜 안 쓰느냐?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실점 장면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보면 수비수가 3백에 몰려 있고 좌우측에 윙백들이 와 있어요. 네네. 근데 윙백들 중에서 요 지금 한 선수는 우리 골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 수비에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슈팅은 페널티 에어리어 선상 안쪽 아닙니까? 네네. 슈팅을 할 때는 1m 안쪽에서 슈팅을 하더라도 발을 뻗으면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네. 사실 이런 장면들이 후반 들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래서 자꾸 두드리길래 저거 왠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라고 당시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두드리면 열렸죠. 그래서 자, 다음 장면에서 보면 뭐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네.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 있었던 뭐 첼시와 PSG 이 두 팀 사실 이제는 이제 손흥민 포지션에 대한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92년생으로 내년 2026년에는 34살이 된단 말이죠. 네. 현재까지 주 포지션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네.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이제 주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성기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없으면 뭐 조커로 투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력을 발휘해서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이제 역할로서 기용을 해볼까라고 아마 고민을 하면서 주장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선발에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평가전에서도 봤듯이 뭐 오래 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존재감이 90분 내내 또는 90분이 지나가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명보 감독이 좀 너무 간단하게 보지 않았나. 자, 보세요. 미국과 경기에서 제가 중계 때 그랬죠. 미국의 주축 선수들, 유럽에서 몇 선수가 오지 않았다. 근데 미국이 약한 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멕시코가 최근에 북중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2대1로 우승을 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와 경기 때 2골을 내주고 이제 무너진 것은 전술이다, 3백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냉철하게 얘기하면 손흥민 때문에 진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경기에서 손흥민에 대한 그 진가가 발휘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반전 45분에 3백을 쓰고 멕시코와 맞섰지만 전반전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멕시코에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 들어가면서 포메이션이 바뀌잖아요. 그 한국은 전반전에 말이죠. 3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경기가 몰리니까 좌우측에 윙백들이 나와서 5백이 됐어요. 맞아요. 5-4-1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영규가 이제 완톱으로 있었던 것이죠. 중원에서 상대팀의 그 강력한 압박 그리고 빌드업의 그 강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측면 쪽의 공격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빌드업을 하겠다라고 역할을 맡겼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이강인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볼이 가면 터치가 불안해지고 길고 부딪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러한 그 전술상의 전반전에 5-4-1의 형태로 경기가 끌려갔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한국 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했냐면 3-5-2나 3백이 가동이 되는 거죠. 맞아요. 미드필더가 5명이 되고 전방에 손흥민이가 그 공격에 가담은 투톱이나 그렇지 않으면 완톱으로 되면서 미드필드 쪽에 두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라인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네네. 손흥민의 효과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 종반에 가서 어떻게 됐죠? 한국 대표팀이 5명이나 교체를 했습니다만 전술상으로 그러면 벤치 쪽에서 그 전술에 대한 지시나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없이 들어가서 2대1로 이겼던 경기를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렸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멕시코 팀은 전반전에 4-3-3 측면을 압박하는 특히 멕시코가 잘했던 게 뭐냐면 좌우측 풀백들이 첼시 팀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크 쿠쿠렐라처럼 그 인버티드 그 풀백 역할 공격에 나갔다가 수비할 때는 미드필드로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측면 쪽에 터치라인 쪽으로 오버래핑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슈팅까지 해서 골까지 넣잖아요. 네네. 멕시코가 전반전에 4-3-3으로 하면서 좌우측 풀백들이 말이죠. 정신없이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 산티아고 그 히메네스 선수를 교체하면서 자기네들이 공격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손흥민이가 들어가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전제됐던 것이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나이에 대한 지금 질문했듯이.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와 경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또 난데없이 뜬금포를 쐈어요. 손흥민을 조커로 쓰겠다. 맞아요. 자, 그 조커 얘기도 잠시 후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뭐 미국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고 네. 전반에 이재성의 도움으로 한 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동경의 골을 또 도움을 했던 활약이 있었죠. 네. 멕시코전에는 이제 배준호 선수와 교체로 이제 조커로 투입이 됐어요. 네. 조커로 투입이 돼서 후반 동점골을 넣는 또 성과를 거뒀고요. 손흥민의 이제 포지션 변경과 조커의 역할, 이게 이번 경기에 이제 성과였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손흥민의 주 포지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측면 공격수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최근 선발로 나섰던 포지션이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였었는데 이 당시에도 좌측 공격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25년간 토트넘을 이끈 레비 회장이 꼽은 베스트 11 좌측 공격수 포지션에는 또 손흥민이 올라가 있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포체티노, 무리뉴, 그다음에 뭐 산투, 콘테, 포스테코글루 세계의 명장 감독들, 하스퍼 감독을 했던 그 감독들은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나이가 들었다, 활동량이 적다, 뭐 수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의도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 조커로 넣는다? 사실은 잘 모르겠죠. 손흥민의 포지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적합하다 또는 측면 공격수로 설 때가 가장 위력적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 분명히 분분하실 텐데 여기 지금 세계적인 감독들 포체티노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벤투가. 그렇죠. 벤투가 있죠.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역대 감독 중에서 최고 오랜 기간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손흥민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한 감독이잖아요. 네네. 대표팀으로서는. 벤투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어요. 손흥민이를 평가전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 공식 경기에서 때로는 잠깐 공격수로 쓰기도 했지만 최전방의 톱으로. 네네. 그렇지만 결국은 또 윙포드로 맞아요. 왼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했었죠. 벤투 감독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프리롤이었었어요. 손흥민 그렇죠. 선수는 프리롤. 슈퍼스타다. 경기에 스타팅 멤버를 넣으면 왼쪽에 윙으로 뛰는데 상대가 커버 플레이가 예를 들어 두텁다 그러면 손흥민이가 오른쪽으로 하면 누가 갔어요? 황희찬이가 바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감독이 벤치에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짜고 포메이션을 정하지만 실제 뛰는 것은 손흥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필드 코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평가전 선수 선발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에서 딱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폼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굿해요. 지금 굉장히, 저희는 사실 최전방 공격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K리그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 분명히 있어요. 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뭐 포항의 이호재 선수라든가, 그렇죠. 또는 주민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굳이 오세훈을 대표팀으로 뽑는다? 이것도 좀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것은 이 신문사의 꼴이에요죠.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선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번 미국에서 출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인가? 맞아요. 이렇게 뭐 생각도 할 수 있는 대목이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첫째는 뭡니까? 불량품 공장이 축구협회가 돼버렸잖아요. 정몽규 그다음에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됐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린 지금 그 문제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축구협회 예산에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죠. 정부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오랜 시간 특정감사를 해서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포함을 해서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전력강화실장 이사였던 뭐 제가 이름까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졌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고민해서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대로 쓰게 된다면 재선임 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표팀에 지금 선발이 돼서 오는 선수들 그리고 지금 저희들과 소통하고 있는 팬들
국민들이 더 지금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열받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대표팀 경기력에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걸 봅니다. 네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선수입니다. 그 선수. 이제 박용호 선수. 93년생으로 지금 올해 32살이죠.